임영웅의 7월 한 차례 출연료로 거론되는 숫자는 1억 원 안팎입니다. 웬만한 가수라면 이 금액만으로도 한 달 수입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에게 이 돈은 전체 수익 구조의 입구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2026년 7월 16일 오후 8시에 벌어졌습니다. 놀 티켓을 통해 열린 임영웅의 두 번째 스타디움 콘서트 예매가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공연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사람들이 7월 출연료가 얼마인지 궁금해하던 순간 임영웅의 진짜 돈은 이미 수만 장의 티켓과 공연 이후까지 이어질 거대한 콘텐츠 사업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와 행사 출연료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방송 출연료는 예능 음악 프로그램 특집 방송에 등장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행사 출연료는 지역 축제 기업 행사 기념 공연처럼 현장에서 노래하는 비용입니다. 임영웅의 행사비가 한 회 1억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업계에서 반복됐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2026년 7월에 정확한 방송 출연료도 소속사가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이라는 숫자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론되는 추정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이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한 번 무대에 서는 순간 방송 시청률, 현장 관객 기사 노출, 영상 조회수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영웅의 수입을 출연료 하나로 계산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물고기 뮤직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 차이가 선명합니다. 2025년 임영웅에게 지급된 아티스트 용역비는 145억 6,42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배당금으로 추정되는 10억 원을 더하면은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은 최소 155억 6,428만 원 수준입니다. 단순히 한 번 출연해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155번 이상 무대에 올라야 닿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행사를 매일 도는 방식으로 이 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음원, 음반 콘서트, 유튜브 광고 영상 콘텐츠 배당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물고기 뮤직이 있습니다. 임영웅은 이 회사의 유일한 소속 가수로 알려져 있고 지분 50%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즉, 그는 노래를 부르고 정산을 받는 아티스트인 동시에 회사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이기도 합니다. 보통 가수는 앨범이 팔리고 공연이 성공하면 계약에 따라 정상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매출이 회사의 이익으로 남고 그 이익이 배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물고기 뮤직은 총 20억 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지분 절반을 가진 임영웅의 몫은 약 1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10억 원은 단 한 곡을 부른 출연료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성과에서 나온 돈입니다. 물고기 뮤직의 2025년 매출은 320억 1662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289억 2100만 원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106억 2581만 원, 당기순이익은 93억 465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만 큰 것이 아니라 실제 이익도 강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항목은 음원, 음반, 공연 수입입니다. 이 세 분야에서 나온 매출은 195억 560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는 돈이 음악과 공연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결국 임영웅에게 가장 강력한 수입원은 한 번의 방송 출연이 아니라 팬들이 반복해서 듣고 앨범을 사고 공연장을 찾는 흐름입니다. 7월 16일 전석 매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소극장이나 체육관 규모가 아닙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스타디움입니다. 공연은 하루가 아니라 9월 4일, 5일, 6일 세 차례 진행됩니다. 정확한 좌석수와 티켓 가격별 판매량은 공개 자료를 확인해야 하지만 전 회차 전석 매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직접적인 티켓 매출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무대 설치, 대관, 인력, 보안, 음향, 조명 같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임영웅 콘서트의 수익은 입장권 판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 전에 공식 상품이 판매되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영상과 음원 방송 콘텐츠로 다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의 공연은 한 번 끝난 무대가 다시 돈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은 영화 임영웅 I'm Here로 더 스타디움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2024년 8월 28일 개봉했고 약 2달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연 당일 티켓을 산 관객에게서 한 번 수익이 발생했고 영화관에서 같은 무대를 다시 본 관객에게서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공연이 현장 입장권 영화 티켓 관련 상품, 이후의 영상 서비스로 여러 번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출연료와 사업 수익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출연료는 무대가 끝나면 정해진 금액으로 마무리되지만 콘텐츠는 끝난 뒤에도 계속 팔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 구조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물고기 뮤직의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수입은 67억 4,31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약 4억 7천만 원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단 1년 사이에 60억 원이 넘는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진짜 돈은 따로 있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회 출연료 1억 원이 화제가 될 때 유튜브와 미디어 콘텐츠에서만 그 수십 배의 매출이 만들어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수익이 한 번의 영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15일 기준 임영웅의 울시구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버전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상은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000만 조회수를 넘긴 108번째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1,000만 조회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8개라는 사실은 거대한 디지털 자산을 뜻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새 수익이 생기고 과거 영상도 계속 재생되며 광고와 채널 가치에 기여합니다. 콘서트 영상, 뮤직비디오, 라이브 클립, 비하인드 영상이 서로 팬을 끌어들이고 그 팬이 다시 음원을 듣고 공연 티켓을 찾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임영웅의 수입을 단발성 출연료와 전혀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 뮤직의 2025년 광고 수입은 21억 3,33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33억 4,551만 원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고 수입이 단지 촬영 하루의 모델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브랜드의 얼굴이 되면 텔레비전 광고, 온라인 영상 매장, 포스터, 상품, 포장, 행사, 사회관계, 망서비스까지 이미지가 반복 노출됩니다. 임영웅의 팬층은 특정 연령에만 갇혀 있지 않고 가족 단위 소비와 생활 소비에 강한 영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는 것은 가수의 유명세만이 아니라 실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입니다. 음원 수입도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모라의 알갱이 같은 곡은 발매 직후에만 소비되는 노래가 아닙니다. 팬들은 일상에서 반복해서 듣고 방송과 공연에서 다시 접하며 영상 플랫폼과 음원 사이트에서 계속 재생합니다. 한 곡이 오래 사랑받을수록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송 사용, 공연 사용이 이어집니다. 새 앨범이 나오면 과거 곡까지 함께 주목받는 효과도 생깁니다. 임영웅의 강점은 새로운 노래가 기존 노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곡, 목록의 재생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7월은 왜 특별할까요? 겉으로 보면 7월은 대형 공연이 실제로 열리는 달이 아닙니다. 스타디움 공연은 9월에 열립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은 공연 당일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7월 16일 티켓이 열렸고 전 회차가 매진됐습니다. 7월 20일에는 스타디움 콘서트 공식 상품 판매 일정도 예고됐습니다. 티켓을 확보한 팬은 교통과 숙박을 준비하고 응원 상품과 공식 상품에 관심을 갖습니다. 공연 2달 전부터 하나의 거대한 소비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의 진짜 수익 포인트는
방송 한 편의 출연료가 아니라 9월 스타디움 공연을 향해 시작된 선판매와 콘텐츠 확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좌석수와 평균 티켓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매출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만석 규모의 주경기장에서 3회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는 사실은 한 회 1억 원 출연료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티켓 매출은 전체의 시작일 뿐입니다. 공식 상품, 공연, 영상, 방송, 편성, 온라인 서비스, 후속 영화 제작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하나의 콘서트 브랜드가 여러 사업으로 갈라집니다. 이명웅이 무대를 많이 서지 않아도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희소성에도 있습니다. 매주 여러 예능과 행사에 등장하면 당장의 출연료는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느끼는 특별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명궁은 출연 횟수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자신의 음악과 팬 경험에 맞는 무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한 번, 예능 한 편, 콘서트 티켓 오픈 하나가 큰 뉴스가 됩니다. 노출이 적어서 잊히는 것이 아니라 등장할 때마다 집중도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이 집중도는 높은 출연료를 만들고 동시에 콘서트와 음원 광고의 가치를 함께 올립니다. 팬덤 영웅 시대의 힘도 숫자로 설명됩니다. 전석 매진은 가수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티켓을 실제로 사고, 음원을 반복 재생하고, 영화를 보고, 공식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영웅의 수입 구조는 팬의 행동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강합니다. 어떤 팬은 콘서트 티켓을 사고, 어떤 팬은 영화관을 찾고, 또 다른 팬은 유튜브와 음원으로 매일 노래를 듣습니다. 이 행동이 합쳐지면 한 명의 가수가 음반사, 공연사, 영상 제작사, 광고 매체의 역할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브랜드가 됩니다. 155억 6,428만 원이라는 2025년 추정 수령액도 매달 똑같이 나눠받은 월급이 아닙니다.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약 12억 9,700만 원이지만 실제 수입은 앨범 발매 공연 일정 광고 계약 콘텐츠 정산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7월 한 달에 방송 몇 편을 했는지만 보고 월 수입을 계산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달에는 출연이 적어도 과거 음원과 영상의 정산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달에는 티켓 판매와 상품 판매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돈은 출근 횟수가 아니라 지식재산과 팬덤의 움직임에 따라 들어옵니다. 과거 수치와 비교하면 이 구조의 규모가 더 잘 보입니다. 2023년에는 물고기 뮤직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정상음과 미지급 정상음, 배당금을 합쳐 약 234억 원 규모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앨범과 공연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해의 숫자가 조금 줄거나 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임영웅이 수백억 원 매출을 내는 일인 기획사의 중심이며 자신의 바스트 음악 활동이 회사 이익과 배당으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매출과 개인 수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 뮤직 매출 320억 1662만 원이 모두 임영웅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장 대관료 부대, 제작비 스태프, 인건비 음반 제작비 유통 수수료 세금 같은 비용이 빠집니다. 반대로 개인이 받은 155억 6,428만 원 수준의 금액은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용역비와 지분에 따른 배당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숫자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자료를 함께 보면 임영웅이 단순히 고액 출연료를 받는 가수가 아니라 수익을 생산하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자 주주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26년 7월에 두 사건이 같은 날처럼 맞물렸다는 것입니다. 7월 15일 울시구 퍼포먼스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넘겼고 다음 날인 7월 16일에는 스타디움 콘서트 티켓이 열렸습니다. 이어 7월 17일 전회차 전석 매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오래된 영상이 계속 돈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는 두 달 뒤 공연의 좌석이 먼저 팔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디지털 자산과 현장 공연이 동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영웅 수익 구조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7월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는
스타디움 콘서트 공식 상품 판매 일정도 예고됐습니다. 팬에게 공식 상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을 경험으로 바꾸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기억을 남기는 매개입니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티켓과 별도로 발생하는 추가 배출이며 콘서트 브랜드의 힘을 확인하는 지표가 됩니다. 티켓 오픈, 공식 상품 공연 개최 실황 영상, 영화와 온라인 서비스가 순서대로 이어진다면 하나의 무대가 몇 달 동안 수익을 만드는 셈입니다. 결국 7월 출연료의 핵심은 1억 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한 번 등장했을 때 뒤에서 무엇이 움직이느냐가 핵심입니다. 방송에 나오면 관련 영상 조회수가 오르고 노래가 다시 순위에 나타나며 콘서트 관심이 커집니다. 콘서트가 열리면 티켓뿐 아니라 상품과 영상이 팔리고 공연이 끝나면 영화와 온라인 콘텐츠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물고기 뮤직의 매출과 이익, 이명웅의 정상음과 배당으로 연결됩니다. 이명웅의 7월 출연료로 거론되는 한 회 1억 원 안팎은 분명 놀라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2025년 용역비 145억 6,428만, 원 배당금 약 10억 원 회사 매출 320억 1,662만 원, 음원과 음반과 공연 매출 195억 5,609만 원, 미디어 콘텐츠 매출 67억 4,316만 원, 광고 매출 21억 3,333만 원 앞에서는 전체 그림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특히 7월 16일 고양 스타디움 3회 공연 전석 매진은 그의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출연료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이명웅이라는 브랜드는 노래 한 곡과 무대 한 번을 오랫동안 수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명웅의 진짜 돈은 방송국이 지급하는 한 장의 출연료 명세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팬들이 듣는 음원 손에 쥔 앨범, 어렵게 구한 콘서트 티켓 영화관에서 다시 만난 공연, 매일 재생되는 유튜브 영상, 기업이 선택한 광고, 그리고 지분 50%에서 나오는 배당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7월에 공개됐다고 알려진 출연료보다 더 무서운 숫자는 그 뒤에서 조용히 쌓이는 반복 수익입니다. 여러분은 이명웅의 수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원천이 콘서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음원과 광고라고 생각하십니까?